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특검, 진상조사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수용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국정조사부터 발목을 잡고 나섰습니다. 청와대는 국정조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대통령 담화에서 청와대 책임이 단 한마디도 언급되지 않았던 것이 일종의 지침이 아니었나 하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회 취재하고 있는 김진희 PD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김진희 PD. 네, 김진희입니다. 담화의 효력이 하루를 못 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월호 국정조사는 요구서 제출도 못한 거죠? 네, 오늘 보고할 예정이었던 세월호 국정조사 요구서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조사 대상에 청와대를 포함시킬 것을 주장했지만 새누리당이 받아들이지 않아 요구서 문구를 확정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제부터 성역 없는 조사를 강조해온 민주연합 측은 대통령을 포함해 청와대의 지휘체계가 진상조사의 핵심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야권의 정치 공세라고 일축했습니다. 여야는 내일 본회의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하기 위해 추가 협상을 벌일 예정이고 보고 후에는 국정조사 특위를 구성해 조사 범위와 대상, 기간 등을 담은 계획서를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입니다. 현직 대통령을 조사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도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아서 국정조사 요구서의 조사할 범위와 대상에 보니까 계속적으로 청와대를 두 차례나 언급하면서 개인적으로는 청와대 NSC까지는 조사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청와대 전체를 조사하겠다라는 그 야당의 주장은 도저히 제가 수긍할 수 없어서 아직까지 합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초반 72시간 동안 어떠한 보고 체계가 있었길래 이렇게 단 한 명의 생명도 구하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울분을 토하고 있습니다. 성역 없는 진상조사의 의미는 대통령을 험찍 내겠다는 것이 아니라 청와대 보고, 지휘 체계를 점검하자는 것입니다. 이 부분의 진상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 이와 같은 참사가 재발될 수 있습니다. 네, 본회의장에서는 대정부 긴급 현안 질의가 있었죠. 어떤 요구들이 나왔습니까? 와 청와대 참모진 개편을 요구했습니다. 대통령이 담화에서 밝힌 것처럼 대통령에게 최종 책임이 있다면 인적 쇄신도 내각과 청와대 참모진부터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사고 직후 보고를 받고도 경찰 간부 후보생 졸업식에 참석해 기념사진까지 찍으며 현장 방문을 지체한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에 대한 사퇴 요구가 거셌습니다. 청와대가 컨트롤 타워가 아니라고 말한 김장수 국가안보실장과 순수 유가족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민경욱 대변인에 대한 비판도 나왔습니다. 인적 쇄신의 핵심은 최고 책임이 있는 분부터 해야 되는 게 바른 순서입니다. 청와대는 컨트롤 타워가 아니라고 하는 김장수 안보실장, 이 대형 참사에도 잘 좀 봐달라고 언론 길들이기에 나서는 이정현 홍보실장, 라면 장관을 옹호하고 순수 유가족 발언으로 유가족 가슴에 비수를 꽂은 청와대 민경욱 대변관 등을 비롯해서 임무를 방기한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등 이런 분들이 책임져야 하고, 그리고 정부에서도 경찰대 졸업식을 웃으면서 사진 촬영하고 대통령이 중대본 방문한다고 진도 현장을 비우고 의전에 올라간 강병두 장관을 비롯한 총리, 이런 분들 다 책임져야 합니다. 국정원이 세월호 사고를 TV방송을 보고 알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오늘 정홍원 국무총리는 다른 대답을 했더군요. 정홍원 총리는 국정원이 세월호 선원으로부터 전화로 사고를 보고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김한식 청해진 해운 사장이 사고 직후 문자 메시지로 국정원에 사고를 보고했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는데 이와는 다른 내용입니다. 하지만 국정원은 TV 뉴스를 통해 사고를 알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청와대가 사건을 최초로 알게 된 시점과 보고자가 아직도 분명히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국정원이 청와대 상황 보고에 관여했다면 이는 정부의 초기 대응 혼선이 어디서 비롯됐는지 밝힐 중요한 단서라면서 국정원의 세월호 참사 인지과정 전모를 즉각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네, 아직 사실관계가 분명해진 건 아닙니다만 정홍원 총리의 발언과 그리고 국정원의 입장이 전혀 다르다는 점만은 분명해졌습니다.
자, 오늘 본회의장에서 여당 의원들의 본질 흐리기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발언들이 나온 겁니까? 새누리당 의원들은 정부의 구조 수색 실패보다 유병헌 전 세모그룹 회장과 그 일가의 재산 압류 등을 중점 질의했습니다. 새누리당 김대원 의원은 사고 당시 해경 대원이 선체에 진입하려고 했지만 구두가 미끄러워 들어가지 못했다면서 해경 대원들이 열악한 장비로 위험한 현장에서 묵묵히 일해왔다고 두둔했습니다. 김 의원은 대통령 담화에 제기된 비판에 대해 해명하는 듯한 발언을 하고 정홍원 총리에게 동의를 구하는 등 세월호 사고에 대한 질의보다 대통령 담화 언급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김 의원은 또 피해 보상금과 선체 인양 비용을 얼마로 추정하느냐는 질문도 했습니다. 정 총리는 아직 실종자가 남아있기 때문에 수색 작업에 전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정치권에서는 해경 해체가 포퓰리즘 처방이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이번 조직 개편 발표는 단순히 기관의 책임을 묻는 문책 차원을 넘어서서 각 기관의 대응 미숙을 초래한 근본적인 이유가 각 기관의 어떤 역할과 기능이 불분명하고 분산되어 있다는 그 점을 원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이 발전적 해체를 했다. 그리고 기능을 재배분했다. 이렇게 보는데 그 점이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욱 전문화하고 체계화하고 조직화해서. 네. 자, 어제 대통령이 말한 국가안전처 신설도 결국 국회가 관련법을 통과시켜줘야 가능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야는 이 문제 어떤 입장입니까? 야당 의원들은 해경 해체가 능사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해경의 총체적 부실과 무능력이 드러난 것은 사실이지만 국가안전처를 신설한다고 해서 전문성이 생기는 건 아니라고도 말했습니다. 국가안전처가 총리실 산하기구로 신설되는데 반대하면서 강력한 중앙 컨트롤 타워가 되기 위해서는 대통령 직속기구로 둬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새누리당 유기준 의원은 해경 해체에는 공감하지만 해경이 맡고 있는 임무인 중국 불법 어선 단속, 독도 경비 등이 기능 이관 후에도 잘 이뤄질지 우려를 표했습니다. 모바일 대통령 최종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국가안전처 신설을 하면서 이걸 총리 직속으로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번 사건도 그리고 이번 사건도 포함해서 또 앞으로 이런 사건에 대해서 대통령이 책임을 회피하게 보이는데 저는 맞지 않다. 당연히 대통령 직속으로 하거나 특히 총리 직속으로는 전혀 안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리가 하면 직속 집행기구가 없기 때문에 안 되고 강력한 컨트롤 타워가 되기 위해서는 대통령 직속으로 해야 된다 이런 게 있어요. 더군다나 아까 총리께서는 실제 현장에서도 역할을 못했는데 다시 이런 일이 생기면 내가 총리가 하겠다? 말이 됩니까? 다시 한번 잘 검토해보시죠. 대통령이 언급한 이른바 김영란 법도 관심이 크더군요. 원안 훼손이 심해서 부정한 청탁을 금지한다는 이 법안의 취지가 제대로 살려질 수 있을지 이런 평가들이 있습니다. 원안과 정부안 얼마나 다릅니까? 2011년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이 제안해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금지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법안은 공직자가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았을 경우 직무 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 처벌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처벌 수위를 놓고 여야가 합의하지 못해 정부가 중재안을 내놨고 직무에 무관한 금품 수수의 경우 과태료만 부과하도록 대폭 후퇴한 정부 수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담화에서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김영란 법은 바로 이 후퇴한 정부안을 말합니다. 이에 정의당 노회찬 선대위원장은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핵심 부분을 빼놓고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면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한 박영란 법일 뿐이라면서 공직사회의 관행을 비호할 목적으로 원안을 훼손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TV 뉴스 김진희입니다.